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 이윤정입니다. 올해 종로학원 첫 모의고사 항상 3월에 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4월이네요. 하여튼 종로학원의 첫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한 번 한 번의 결과에 제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다음 시험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통과목, 선택과목 다 볼 수는 없고 정확히 10문제만 선택했어요. 그래서 10문제만 공통과목 중에서 볼 텐데 16페이지 16번부터 25번까지 비문학 지문이랑 고전시가 지문을 같이 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도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고 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서 슬쩍 본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검색을 손으로 검색을 했더니 수특 독서에 아주 유사한 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이걸 풀고 그거 읽고 그거 풀어보니까 이해가 되게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간접 연계라서 이런 식으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계할 것 같진 않은데 단어들 개념이 조금 뭐야 자본이 자본금이 아닌가? 이런 게 조금 헷갈렸으면 이해하는데 서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봅시다. 산업사회에서 자본의 형성은 원동력이다 그런 얘기지. 자본 형성이 중요하네. 자,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시장이 필요한데 그게 금융시장이다. 금융시장에는 장기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시장인 자본시장과 단기 자금의 수요 공급을 담당하는 단기 금융시장이 있다. 금융시장에 장기와 단기가 있다. 그러니까 장기가 자본이다. 주식 및 채권 등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은 자본시장이다. 장기 자금을 담당하는 그리고 그 증권시장은 다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시장에는 금융시장이 있는데 금융시장 중에 장기자금 그리고 단기자금 담당하는 시장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 중에 장기 중에 증권시장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뭐와 뭐가 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다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에 대한 글이 아닐까 결국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우리 글 좀 읽어봤잖니? 첫 문단이 이렇게 끝나면 그 뒤에 요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데 둘 중에 얘인가 보다. 발행시장은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 좀 해보셨어요? 여튼 발행하는 것이다. 증권의 예나 예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씩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여긴 없네. 자, 발행시장에 대한 설명이 더 들어가나 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업 측에 장기 자금, 그지? 장기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데 투자자들 측면에서도 내 돈이 나가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잘 되면 투자가 될 거 아니야? 기회를 제공받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실제 발행한 주식 수와 주식에 적힌 명목 가격인 액면가 이 말을 좀 들어본 것 같다, 그죠? 액면가를 곱한 것을 자본금이라 하는데 자, 무슨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거는 선지에서 써먹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표시만 하나 해두고 자, 이는 기업의 자산에 해당된다. 자본금, 자산 다른 개념인가 보네. 기업을 설립해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본금을 유치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일을 아까 나왔던 거 신규 발행, 증자, 스톡옵션 새로 기업을 설립했을 때 주식을 발행하는 게 이거고 기존 기업이 추가로 더 발행하는 거 그거를 뭐라 한다? 증자라 한다. 그리고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직원들에게 주는 일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요거다. 아까 앞에서 세계가 있다. 라고 해놓고 발행시장에 세계가 있다였나?
하고 다시 발행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넘어갔었잖아. 그랬다가 이제 이 뒷부분에서 각각이 뭐다라고 개념을 잡아줬습니다. 물어보겠죠 뭐.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증자, 세 개 중에 우리 증자씨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무상증자와 뭐가 있다? 유상증자가 있다. 와, 써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써먹자. 자, 무상증자는 대가 없이 그냥 나눠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는 것이 유상증자라 했습니다. 무상증자에 대한 설명, 얘는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과 관련된다. 왜 이렇게 돈과 관련한 말들이 많을까? 물어보겠다는 거겠지? 자, 이거랑 관련된 건 무상증자야 얘들아. 즉 주식회사는 이익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쌓아둔대요. 쌓아둔대요. 기업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자본금 뭔지 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자본으로 바꾸고 자본금이랑 자본이랑 다른 거구나 진짜. 그리고 현재 주식 가격으로 새 주식을 발행해서 지금 주식 가격으로 새 주식을 발행해서 그럼 삼성전자는 8만 전자였네.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할 수 있는데 이를 무상증자라 한다. 자, 여기까지 다 무상증자네요. 무상증자는 이익금이나 이익준비금. 이거 아까 나왔던 말이야, 그지? 우리 뭔가 돈과 관련된 개념들이 세분화돼 있으니까 잘 챙겨둡시다. 이런 자본 항목들 가운데 자본과 관련한 항목들이 엄청 많은 거야. 자본금도 있고 이익준비금도 있고 이익금도 있고 그런 거야. 자본이라는 거는 자본금보다 좀 큰 것 같아. 가운데 필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환해서 영구적으로 회사 자금을 만들고자 할 때 실시한다. 기존 주주들이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에 따라 나눠줍니다. 주식을 나눠줘요. 이렇게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면 회계장부상 금액이 이동할 뿐 실제로 자산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 유상증자로 갑시다. 유상증자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던 주식 비율대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받고 파는 거지. 새로 주식을 찍어가지고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이 나오네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금 아까 식 있었어, 그죠? 유상증자 역시 없던 주식을 새로 발행해 매매하므로 주식이 많아지겠죠? 얘들아, 경제의 원칙 중 하나, 많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주식이 증가하게 되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유상증자는 이렇게 증자되는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 사모와 공모가 있다. 끝나고 3호는 기존 주주 배정 방식과 이렇게 많아. 기존 주주 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이 있다. 기존 주주에게 살래요? 그럼 돈 주세요. 이러는 것이 유상증자 중에 3호 중에 기존 주주 배정 방식이고 제3자 배정 방식은 아까 뭐 나왔잖아. 그 두 번째 문단 끝날 땐가? 스톡옵션 제도처럼 기존 주주들 빼고 임직원, 경영진 등에게 사실래요?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얘네는 제3자인가 봐. 그지? 주식은 주주 거니까. 하여튼 이런 제3자들에게 살래요? 이런 방식이다. 그럴 때 기존 주주들이 엄청 싫어할 테니 의결에 따라서 시행해야 뒷말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유상증자는 발행 비용은 최소화되지만 장점이네. 계획된 자금 조달액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금 조달액을 마련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목적을 성취를 못하는 수단이 되니 다른 방식의 증자가 시행되기도 한다. 이번에는 3호가 아니라 공모. 유상증자가 좀 분량이 많네? 그죠? 공모에서 거참 방식이 많구나. 주주우선 공모 방식이 있습니다. 주주우선, 기존 주주우선. 주식회사는 주주 거니까 기존 주주에게 신주우선권을 드릴게요. 사실래요? 그다음에 만약에 다 안 샀다. 그러고 나면 일반 공모로 모집하는 방식이래요. 반면 그럼 일반 공모가 뭔데? 일반 공모라는 것은
기존 주주의 신주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야, 기존 주주 안 돼. 새로 우리 회사 주식 살 사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자본 조달액이 극대화되는 좋은 점이 있답니다. 일반 공모 방식에 좋은 점이 있대요. 그러나 공모를 통한 유상증, 지금까지 공모 설명했잖아. 얘가 아무나 그 회사에서 막 그냥 뭐 맘대로 야 우리 이번에 공모해 이런 게 아니라 전문 인수 기관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럼 쟤네한테 또 비용을 줘야 되니까 증자 물량 그래야 되니까 발행 비용이 3호보다 훨씬 많아지고 아까 3호의 장점이 발행 비용 최소화였거든. 그래서 공모의 장점은 반대로 발행 비용이 많아.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올 수 있대. 이 부분 보시면 이해되죠?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은 기존 주주에게 준 다음에 뭐 나머지 일반 공모인데 일반 공모 방식은 아예 주주에게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이 싫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뒤에는 뭔가 계속 유상증자네. 유상증자에서 투자자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발행되는 신주의 가격. 어느 정도 가격이면 살까요? 신주 발행에는 발행 가격 기준으로 볼 때 액면가액으로 발행되는 액면 발행과 액면가, 그 주식 증권에 써져 있는 그 가격, 그 주식의 현재 시장 가격으로 발행되는 시가 발행이 있다. 두 개가 있네. 주식의 원래 가격은 대부분 100원에서 출발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여하튼 그런데 그 회사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은 시장가고 시가 발행하는 거고 거기 써져 있는 가격대로 발행하는 거는 액면 발행. 그래서 액면 발행은 액면가로 진짜로 발행하고 금액을 그대로 납입받는 방법입니다. 100원 액면가 주식을 사셨으니 10주 사셨으니 1,000원 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액면 발행은 만약에 액면가보다 시장가가 높으면 액면가는 100원인데 시장에서 지금 이 회사 주식이 8만 원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100원에 사가지고 8만 원에 갖다 파는 거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새로 배정받은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자, 달리 시가 발행은 시장의 가격대로 발행하는 거잖아. 아까 그 수특 독서 지문 읽어보면 시장 가격보다 조금 할인해서 뭐 예를 들어 시장가가 500원이다, 5,000원이다. 그랬을 때 할인율을 한 10% 적용해가지고 4,500원에 발행한다.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여튼 괴리는 없고 차이가 조금은 있고 아주 많이 동떨어진 건 아니니까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상증자가 뭐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글을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결국에는 증자 중에 무상증자하고 유상증자가 차이가 있다. 방식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설명했어요. 아마도 유상증자 문제가 크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16번으로 가봅시다. 내용 일치 문제 같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틀린 근거가 확실하게 있을 거예요. 1번.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여유 자금이 얘들아 자본 형성 이거 몇 번째 문단 나오더라?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에 있네. 첫 번째 줄 끄트머리. 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여유 자금을 연결시켜주는 시장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2번. 금융시장은 자본시장과 단기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이것도 아까 어디 나오더라? 첫 번째 문단에. 금융시장은 장기 자금을 하는 자본시장과 단기 자금을 하는 단기 금융시장이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 증자. 어디 문단에 그 개념 설명이 나오더라? 두 번째 문단. 증자는 새로 설립된 기업이 틀렸다. 새로 설립된 기업과 관련되는 발행 시장은 증자가 아니라 신규 발행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새로 설립된 기업이 요거 하는 건 이게 아니라 신규 발행, 증자, 스톡옵션 중에 얘입니다. 그냥 틀린 그림 찾기 수준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발행시장은 기업의 측면에서는 이런 기회를, 투자자 측면에서는 투자 기회가 된다. 몇 번째 문단에 있었지? 발행시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거 설명했던 게 두 번째 문단이죠. 그 다음 유상증자에서 시가, 이건 좀 전에 봤던 거잖아. 괴리. 시가 발행이 시장가와 발행가의 괴리에서 오는 급격한 변동을 맨 마지막 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를 이해하라. 가와 나는 가가 무상증자, 나가 유상증자. 얘네 둘 다 증자야, 증자. 주식 수가 증가하게 된다. 근거가 있겠죠? 증자 설명하는 부분 두 번째 문단에 신규 발행, 증자, 스톡옵션 설명할 때 기존 기업이 주식을 증가 발행, 이상하다. 추가로 더 발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식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면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가? 선생님, 저 주식 하나도 몰라요. 저 어떻게 알아요? 제시문에서 가르쳐 줄 거야, 이 자식아. 자, 제시문에 그 얘기가 어디 나왔었는데? 저기 나왔었어. 네 번째 문단에 유상증자 했을 때 두 번째 줄, 네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유상증자 역시 없던 주식을 새로 발행, 그지? 매매함으로 주식이 증가해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지?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확인이 됩니다. 둘 다 증자니까. 다음에 2번. 가와 달리 나. 유상증자는 기업 운영을 위해 자금 조달액을 증가. 자, 목적과 관련된 것이니 어디를 봐야 될까? 네 번째 문단을 보면 되겠죠? 첫 줄에 나오네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자본금 증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달리 기존 주주들의 주식 지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거가 그러면 유상증자는 아니란 얘긴데 우리 읽어봤잖니? 이래서 읽어봤지롱. 유상증자 중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를 고려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기존 주주를 배려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해서 기존 주주 배정 방식이라는 것은 기존 주주에게 권한을 먼저 주는 거였으니까 배려하는 거 있었습니다. 거기 네 번째 문단 중간쯤에 이런 말도 있어요. 주주의 권리를 지분대로 보호하는 내 목적이 있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따라서 3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다음에 유상증자는 액면 발행도 가능하다. 마지막 문단에 나왔죠. 시가 발행도 가능하고 액면 발행도 가능하다. 무상증자는 주식의 시장 가격으로 증자한다. 근거가 어딨나? 자, 먼저 맨 마지막 문단에 액면 발행, 시가 발행 설명하는 부분 다시 슬쩍 보면 어디 갔지? 그 마지막 문단의 셋째 줄. 그 주식의 현재 시장 가격으로 발행되는 게 시가 발행이라고 했어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무상증자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 세 번째 문단이잖아. 거기에 어떤 가격으로 새 주식을 발행한다. 주식 발행, 스캔, 안구 운동. 자, 세 번째 문단의 다섯째 줄, 여섯째 줄 보시면 여섯째 줄 끄트머리네. 현재의 주식 가격으로 새 주식을 발행한다 라고 돼 있어요. 무상증자는 현재의 주식 가격, 즉 시장 가격으로 증자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상증자는 액면도 가능하다. 맞죠? 그 다음 마지막 5번 선지. 가는 기업 활동의 영업이익을 이익이 생겨가지고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으로 만든다고 항목만 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증자는 주주들이 돈을 갖고 올 거란 말이야. 주주들이 돈을 갖고 오든가 기존 주주 아니면 새롭게 들어오는 주주들이 돈을 내겠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18번으로 갑시다. 네,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스톡옵션으로 한몫 챙기신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쉬운 얘기인데 스톡옵션은 살래 선택권인 건데 아무나 주면 안 돼요. 이게 기존 주주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의 임직원, 주주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회사에서 열심히 김대리, 이대리 이렇게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직원들에게 자, 우리의 주식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마.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스톡옵션은 미리 정한 가액보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주식을 100주씩 나눠줄게, 100주씩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나중에 회사 주식이 오르잖아? 오르면 그렇게 받았던 애들이 떼부자게 되겠죠?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보상제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회사의 주가를 막 올려놓으려고 노력하겠지. 되게 기술력은 갖췄는데 아직 돈이 없어요. 근데 막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줄 수가 없어. 보너스란 말 요새도 쓰나? 여하튼 그런 경우에 스톡옵션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에 스톡옵션을 도입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원들이 증권을 발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법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도 아니죠. 도덕적 해이도 상관없고. 다음에 스톡옵션을 실시하는 것이 기업의 자산가치 하락 때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지. 앞으로 뭐 충분히 성장할 수 있으니까. 임금 지급 방식 중 하나라. 그걸 제가 잘 모르는데 뭐 잘 모르는 거 제 신문에서 설명 안 했으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겠죠. 네, 뭐 월급을 요만큼밖에 못 주니까 대신 스톡 옵션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임금 지급 방식이 중에 하나라고 뭐 이해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뒷부분에 완전 틀려먹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직원들이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라고 읽힐 수도 있잖아요. 자기 기업에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안 되고 우리 기업이 잘 성장해서 주가가 상승하면 스톡 옵션 받았던 애들이 떼부자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니은?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인데 원래 이런 문제는 니은 내용 그리고 앞뒤 관련된 뭐 내용 정도 읽으면 답이 나오는 수준인데 지금 이 문제는 니은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수준이네요. 제일 쉬운 문제 같습니다. 니은에 보면 회계 장부상의 금액의 이동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네, 증권거래소에 종로 주식회사가 공시한 내용입니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주, 새로 주식을 발행하나 봐요. 이 글 자체가 증자였으니까 뭐 보통주 이런 거 모르겠고 여하튼 2만 주를 발행하나 봅니다. 액면가는 100원, 액면 100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신주 가격은 얼마? 200원. 이렇게 귀엽지? 자, 200원은 액면 발행이 아니라 시가 발행이란 뜻이네요. 그죠? 시장에서 한 200 몇십 원 하고 있나 보죠? 요 가격으로 발행한답니다. 실제로 내가 만약에 기존 주주 배정 후에 공모한다 했으니까 저 살래요. 기존 주주 아닌 내가 산다고 했을 때 나는 주당 200원 가격을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종이에는 증권에는 액면가 100원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고? 전혀 이상하지 않죠. 지금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주식 증권 그게 액면가가 얼마겠어요? 정말 몇십만 원이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회사 운영자금. 운영자금을 목표로 하는 증자. 그 무식이 증자? 유상증자. 빚도 갚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증자 방식은 기존 주주 배정 후 공모. 기존 주주를 조금 배려하면서 그리고 그 후에 일반 공모하는 방식이라고 5번째 문단 첫 줄에 나와 있죠. 주주 우선 공모 방식. 날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미 지나갔네요. 빨리 봤어야 샀을 텐데. 자, 1번. 이 회사는 증자를 실시해 400만 원의 새 자본이 조달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겠군. 400만 원 맞나? 뭐 이렇게 계산했나 보다. 그죠?
공을 계산하기가 좀 그런데 여하튼 400만 원이겠지. 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까 그 식 표시해두지 않았어요? 뭐 곱하기 뭐 어디 있더라? 읽었을 때 식 표시를 해뒀는데 분필이 지워졌다 얘들아. 거기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데라고 할 때 액면가와 실제 발행한 주식 수를 곱한 거가 자본금이라고 했어요. 액면가와 발행한 주식 수를 곱한 거. 근데 좀 전에 선지 1번에서는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이라고 했어요. 그럼 문제 없어. 200원에 만주, 2만주를 팔았잖아요. 기존 주주들한테 팔고 남은 건 공모도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200원씩 각 주당 200원씩 받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본은 조달했습니다. 만약에 자본금은 얼마나 늘었냐라고 물어보면 그땐 달라지지.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 수니까 그러면 주식 수가 뭐 2만이었으면 200만 원 되는 거겠네요. 그죠? 선지가 막 개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자본이랑 자본금이랑 뭐 준비금 여러 가지가 뭐 있는 건데 이게 자본이랑 자본금이 똑같은 게 아니었어. 그죠? 오케이. 400의 자본 돈이 조달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액면가와 신주가가 달랐죠? 100원, 200원 해서 시가 발행의 방법으로 증자가 시행되었다. 시가 발행 마지막 문단에 아까 우리 다른 문제 풀다가 본 적 있습니다. 그죠? 시장 가격과 발행 가격에 괴리가 없는 그냥 현재 시장 가격으로 200원. 다음에 3번. 채무 상환보다는 운영 자금을 목적으로 신주가 발행된다. 채무 상환 100만 원. 빚이 100 있어요. 운영 자금 300만 원. 얘보다는 얘란 뜻이네. 뭐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채무 상환보다는 운영 자금인데 하여튼 채무도 상환하긴 해야 돼. 얘가 좀 크긴 커. 신주가 발행됨으로 인과관계. 자본 준비금의 적립이 극대화되겠군. 자, 자본 준비금이라는 말, 이 개념. 자,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 아까 어디서 봤지? 돈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자본 준비금이 내 기억에는 한 번쯤 나온 것 같아요. 세 번째 분단에 세 번째 줄에 자본 준비금과 관련된다. 무엇이? 무상증자가. 얘는 무상증자와 관련되는 거야. 근데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발행한다라는 말은 유상증자와 관련한 설명이잖아. 그래서 인과관계가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정답은 3번이고 아까 말한 수특 독서 지문을 읽어보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아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가 발행을 하면 돈이 남잖아요. 그 중에 아까 왜 시가 발행했을 때 400의 자본을 조달했잖아. 근데 자본금은 얼마 만들어지는 거죠? 액면가 100원 곱하기 10,000. 그래서 자본금 항목은 100만 원이 생겨. 계산 맞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수특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자본준비금은 무상증자와 관련된 것이므로 틀렸다. 그 다음 4번. 증자 방식은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에 대한 우선권을 이거 아까 어디 있더라? 기존 주주 우선 배정. 오케이. 그 다음에 공모. 이건 그냥 보기만 봐도 될 것 같은 느낌. 그 다음 5번. 기존 주주 배정은 나머지를 공모함으로. 여기까지 똑같네요. 함으로 동일한 주식 수라면 일반 공모보다는 발행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 발행 비용이 아까 왜 들어갔죠? 그 5번째 문단에 공모를 통한 유상 증자가 전문 인수기관을 통해 증자 물량을 소화시켜야 하므로
전문 인수기관을 통해 증자 물량을 소화시켜야 한대. 해서 발행 비용이 사무보다 훨씬 많아지고 뭐 그랬거든. 근데 만약에 기존 주주 배정한 다음에 그 다음만 어떤 전문 기관을 통해서 비용을 쓴다면 발행 비용이 적어지겠죠. 네, 그 다음은 어휘 문제인데요. 정답은 확실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질문으로 갑시다. 네, 자꾸 이런 형식의 고전 시가를 보게 됩니다. 3월 교육청, 뭐 4월 교육청도 그랬나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리고 중로도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설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작품이 들어가 있는 형식의 지금 여기 라 사설 시조는 수특에 들어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네, 하여튼 뭐 익숙한 작품들이죠. 22번부터 25번까지를 보면 보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나, 가나다라, 다라 뭐 이해하는 문제들이 있네요. 다 읽진 않고 간단간단하게 조금 봅시다. 아, 요거 얘기하는구나. 사설시조는 평시조랑 많이 구별된대. 많이 구별된대. 어떻게 구별되나? 와, 이분들이 출제자분들이 표지판을 세워주시네. 형식면에서는 종장, 처등보 세 글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아닌가? 그거가 겨우 평시조와 같을 뿐 초장, 중장 혹은 그중 어느 일부가 사음보의 틀에서 벗어나는데 뭐가 유독 많이 길어진다? 그 두 번째 줄 중장이 유독 많이 길어진다. 그 다음 표현면에서는 일상 언어 많이 쓰고 비유적 기법 써서 서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삶 뭐 이런 걸 실감나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표현으로 세태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모습, 내 얘기 말고 세상의 모습 생동감 있게 그리면서도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 또한 평시조와 구별되는 거 두 가지 얘기했는데 이제 뭐 얘기할란가? 사설시조는 조선 전기시조, 평시조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정형적인 틀이나 영탄, 서경, 서정? 서정이면 정서를 쓰는 건데 서경이면 이게 경치? 와 아름답다. 관동별곡 뭐 이런 거. 그건 가사구나, 쏘리. 경향에서 벗어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아니면 과장, 열거, 반복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사랑, 궁핍한 삶, 현실, 세태가 참 많이 나오는군. 풍자와 고발. 세태는 풍자인가 보다. 그지? 풍자랑 자꾸 나오는데. 봉건적 가족제도 모순에 대한 비판. 왜 남자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한편 평시조 작자층이 지금 계속 평시조와 사설시조와 차이 뭐 양반 사대부 중심이었던데 미에 사설시조는 한자말 들어있네. 비유와 상징 등을 자연스럽게 활용한 것으로 보아 글을 아는 식자층 주로 중인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정확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짐작됩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사설시조가 약간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지었을 거라는 생각은 완전 틀린 생각. 왜? 서민들은 그런 노래를 짓고 있을 뭐가 없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튼 글을 좀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에 문학작품은 현실을 반영을 많이 하는데 지배층의 수탈,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막 베껴먹었겠죠. 조세 명목으로 수학력의 반 이상까지 베껴먹었대. 그리고 공납과 부역 등을 통해 이중 삼중으로 괴롭혔다. 자기들은 일 안 하고 백성들한테 뭘 바치라고 했겠죠. 그래서 다음 작품들은 주제를 가르쳐줬어요. 풍자. 백성들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익살스럽게 웃기게 고발하는 풍자다. 어이쿠. 그렇나 보다. 정말 중장이 많이 길어졌구나. 대충 고전 시가는 다 해석 못해도 읽히는 부분만 해석해도 풀 수 있어요. 일신이 사자하니 물것 무는 거 겨워서 못 살 사자 하는데 못 살아. 살고 싶은데 못 살아.
피겨 같은 가랑니면 보리알 같은 수통니며 주린이 가까니 깐벼룩 굵은 벼룩 외벼룩 뭐 뛰는 놈 기는 놈 빈대새끼 사령 같은 등의 바퀴 거저리. 지금 얘네 공통점이 다 뭐? 무는 거. 나를 물어 뜯는 거. 주야로 쉴 새 없이 물거니 쏘거니 빨거니 뜯거니 자꾸 나를 물고 쏘고 빨. 이게 지금 세태를 풍자하는 거라며. 지배층의 수탈. 이 못된 거저리 나를 수탈하는 지배층들을 열거한 거지 뭐. 그중에 차마 못 견딜 것은 온유월 18위. 8위가 제일 못된 놈인 것 같습니다. 못된 놈. 수탈. 지배층의 수탈. 지배층이 참 많네. 그 다음에 얘도 그런 거라며. 그러면 그런 틀로 읽으시면 됩니다.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두꺼비겠지? 두꺼비가 파리 물고 어디 앉았어요. 건너산을 바라보니 송골매. 아이쿠 송골매 한 방이면 두꺼비 그냥 툭 물려가. 가슴이 끔찍. 놀랐어. 도망가야지. 풀떡 뛰. 내 닿다가 자빠졌대. 두꺼비는 파리 먹기 직전이었는데 자기보다 더 무서운 놈 보고 자빠졌대. 그런 얘기. 모처라 날랜 낼시만정 애헐지를 번하게라. 고전 시조 공부를 조금 하셨을까요? 저 구절이 관습적으로 좀 꽤 쓰이는 구절인데 마침 행동이 재빠른 나이기의 망정이지 하마터면 피멍들 뻔했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거 모르더라 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이 다시 나왔다. 이제 다른 얘기인가 봐. 좀 전까지는 지배층의 수탈을 얘기하는 시조였어요. 사설 시조 중에는 피메일 여성으로 설정된 작품도 꽤 많다. 이들 여성은 행위의 주체로 그려지기도 하고 여자가 주체, 관찰자적인 화자의 시선을 통해 행위의 대상, 그러니까 관찰자가 따로 있고 보고 있는 관찰자가 바라보는 대상으로 여성이 그려지기도 한데 여성의 대상화인가? 자, 또한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통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를 고발하는가 하면 아까 앞부분에 무슨 마지막에 그 뭐랑 비슷하지? 가부장 나왔는데 아까 가부장 네 나왔어요. 다음 작품들은 이런 사설시죠. 여성과 관련한 사설시죠. 이미 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먹었어요. 기대. 데이트해야지. 기대.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오나 언제 오시나 건너산을 바라보니 거머히뜩 서 있어. 뭐 서 있어? 이미구나. 버선을 벗어서 신발 벗고 막 와 대단한 여잔데 신발 벗고 마구마구 주석 나와 있어요. 그죠? 정신없이 가리지 말고 워렁퉁탕 건너갔습니다. 정말 생생하네요. 정옛말 하려고 곁눈으로 흘낏 봤는데 아이쿠 주추리 3대가 날 속였구나. 이 자식 님이 아니었어요. 이미 아니었어요. 모처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나지런들 나 묶일 뻔했구나. 아까 시조 가랑 끄트머리가 비슷하지. 마침 밤이기에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나 묶일 뻔했다. 아까는 피멍들 뻔했다. 님에 대한 기다림 때문에 주추리 3대를 님으로 오해해서 벌어지는 해악적인 장면. 자, 마지막입니다. 여성과 관련되는 시어머니 며느라기 나빠 벽바을 구르지 마오. 막 뭐 며느라기 싫어가지고 막 뭘 하나 봐. 이거 천천히 읽으면 부엌인데 근데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 하여튼 올해 연계니까 이 정도는 해석은. 부엌 바닥을 굴러다니지 마세요. 시어머니 왜 그래요? 시어머니가 막 내 며느리 싫어. 싫다고 막 이랬나 봐. 그죠?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 돈 주고 값을 주고 사온 며느리인가? 밤나무 썩은 등거를 회초리 나니 같이 뭐뭐 한 거 같이 앙살피신 시아버님, 볕뺀 새똥같이 되종고신 시어머니. 새똥 봤어요? 새똥 햇볕에 바싹 말리면 진짜 바싹 마르는데 바싹 마른 시어머니. 3년 걸은 망태에 새 송곳 뿌리같이 뾰족하시. 그렇지. 시누이는 뾰족한 사람들이 많죠. 당피가론 밭에 돌피나니 같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노란 웻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아들? 새노란 웻꽃 같은 피똥 누는이면 이게 얘가 좀 이렇게 힘이 없는. 건밭에 맺꽃 같은 며느리를 지금 얘랑
당피 가른 밭에 돌피 난 것 같은 이 돌피 같은 얘는 완전 다른 것 같다 그죠? 건밭에 맷꽃 같은 뭔가 되게 소중하고 뭔가 예쁘고 괜찮은 이런 애가 아닌데 이런 괜찮은 애를 어디를 나빠하십니까? 그럼 너무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설시조네요. 누가 말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말하는 거일까요?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집안에 막 며느리를 막 못 쫓아내서 안달인 시어머니를 보고 옆집 사람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기역 니은에 주목하여 내 작품을 이해하라. 기역이 무엇인가? 기역은 형식면, 니은은 표현면. 사설시조, 평시조 차이. 자, 형식면에 주목할. 이건 형식면. 중장이 유독 길어졌다. 중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두 번째 문단에서 말했죠. 그러면 가나 확인만 해줍시다. 중장이 길어진 거 맞습니까? 가는 중장만 6줄, 나는 중장만 2줄이고 나머지는 한 줄에서 끝나니까 맞네요. 다음에 형식면에 주목할 때 가나 다라 모두 종장 첫음보는 평시조와 같다. 가나 다라 모두 종장 첫음보만 톡톡톡톡 확인. 그 중에 못 쳐라 건밭에 3음절 맞죠? 다음에 니은 표현면에 주목할 때 가와라는 직유의 표현을 활용해요. 직유법 썼다. 직유법이 뭐야? 원관념 뭐뭐 같은 뭐뭐 수박 같은 내 얼굴 수박 뭐 이런 거 뭐뭐 같은 뭐뭐처럼 직유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가와라가 확인을 해줘야지. 라 이거 아까 난이 같이 이거 읽으면 나오지 않나? 회초리 난 거 같이 볕뺀 새똥같이 그러니까 말랐다라는 거를 볕뺀 새똥에 비유해서 표현한 거니까 직유 맞고 가도 아까 뭐뭐 같은 수통리 뭐뭐 같은 가랑리 지금이랑 표기가 약간 다르지만 현대어로 이렇게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뭐뭐 같은 뭐다. 볕뺀 새똥같이 바싹 마른 시어머니다. 이미지가 구체화되죠. 다음에 4번. 니은에 주목할 때 나와 다는 풍자적 표현. 세태풍자. 2번 나오더만. 당시 세태를 생동감 있게 드러냈다. 나와 다. 나와 다가 그런가 볼까요? 얘들아. 이거 세태풍자 안 돼요. 얘는 세태풍자가 아니라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그 개인 어떤 한 개인의 모습일 뿐 세태가 문제가 있다. 세상의 모습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작품이 아니니까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게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니은에 주목할 때 가와라가 일상의 언어를 사용해서 일상적인 삶을 그려냈죠. 넘어갑시다. 23번. A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비교하라. A를 바탕으로 페이지가 넘어가서 A는 사설시조 특징 두 문단을 묶어놓은 거였습니다. 확인해 줍시다. 가와 달리 나에는 대상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표현들이 드러나 있다. 가와 달리 나에는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요거에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두꺼비 어떻게 생겼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나? 팔이 어떻게 생겼어요? 송골이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죠. 근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두꺼비가 뭘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았다. 와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있으니까 가슴이 끔찍. 이건 두꺼비의 내면이겠지? 풀떡 뛰어내렸다. 풀떡 뛰어서 달려가다가 자빠졌다. 이거는 외양 묘사가 아니라 뭐야? 행동이야. 우리 두꺼비 팔이 물고 좋아하던 그 두꺼비의 행동이 묘사가 돼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게 나가 아니라 나는 행동이야. 저걸 가지고 제끼시면 됩니다.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확인해 볼까요? 나와 달리 가에는 지배층이 백성을 수탈. 이거 그 지배층의 수탈이라고 A 부분에서
다음 작품들 가나의 지배층이 수탈하는 백성들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풍자다. 가와 나를 그렇게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춰서 A의 틀에 맞춰서 보면 수탈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가가 보다 다양하다. 가가 나하고는 다르게 다양하다라 했습니다. 수탈하는 모습이 다양하다 확인해 줄까? 나에서는 두꺼비가 뭘 물고 이 팔이라는 약한 애를 수탈하려다가 자기보다 더 센 애를 보고 쫄아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었고 수탈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에 물 것들이 진짜 많은데 열거 쉴 새 없이 물고 쏘고 빨고 뜯고 다양하죠. 네 가지잖아. 네 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맞습니다. 네 가지나 제시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가의 일신은 착취당하는 피지배층에 속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파리와 같다. 가의 일신이 착취당하고 있는 거 맞나? 일신이 살자 하는데 물 것이 많아서 못 살겠다. 맞죠?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파리도 맞나요? 지배층의 수탈이라는 틀을 가지고 작품을 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파리도 물려 있잖아 두꺼비한테. 수탈당하고 있죠. 착취당하고 있죠. 자, 그 다음 4번 가의 물것이 온갖 유형의 지배층을 상징하는 물것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렇게 볼 때 나의 두꺼비 역시 물것이다. 두꺼비가 사람을 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유적으로 두꺼비 역시 요거를 상징하는 것이다. 두꺼비도 그렇고 두꺼비보다 더 센 놈이 있을 뿐이지 하여튼 두꺼비도 파리를 무는 애는 맞으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 가는 주로 열거와 반복 나는 상징 가는 열거 반복 나는 상징 열거 반복 같은 반복 열거 가랑니 수통니 강벼룩 외버룩 열거 얘는 상징 얘만 가지고는 두꺼비가 파리 물고 먹으려고 하다가 송골매 보고 자빠졌다 도망가다가 자빠졌다가 끝인데 아까 A라는 틀로 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얘네는 지배층이 약한 백성을 수탈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징.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리보다 약간 센 자연물 이런 게 아니라 파리를 못 살게 구는 세력, 착취하는 지배층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자, 그럼 24번으로 갑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달을 감상할 것인데 보기에 사설 시조의 해악성은 원치 않던 상황에 처하게 된 화자의 말씨, 태도, 행동에 대하여 독자가 선의의 시선을 보내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본데요. 화자의 착각, 실수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빚어졌을 때 독자는 간절함, 진지함, 진솔함, 애틋함 굳이 이렇게 4개의 감정을 써주다니 선지에서 써먹겠다는 거겠지? 네, 이 문제는 몇 년 전 평가원에 이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리메이크한 문제 느낌이네요. 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달을 감상해 볼까요? 진지함, 애틋함, 진솔함. 아까 그거구나. 주추리 3대가 날 속였구나. 주추리 3대에게 속은 것에 어이없어 하며 주추리 3대를 타박하는 화자의 모습에 웃음 짓게 되는데 약간 너무 쉬워 보여. 그게 무슨 진지해? 주추리 3대를 타박하는데 그게 뭐가 진지해? 그 다음 이번에 임을 보고 싶은 여러분 보기 문제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보기 문제 쫄지 마세요. 임을 보고 싶은 급한 마음에도 남의 시선을 한껏 의식하여 허둥대는 화자의 모습에 웃음 짓게 되면 남의 시선을 한껏 의식하여 허둥대는 이상하지 않아요? 얘가 허둥대는 거는 님이다! 거머히뜩! 버선버섯 품에 품고 신버섯 손에 쥐고 뛰어가는데 얘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허둥대는 건가요? 아니죠. 남의 시선 의식하는 얘기는 중장에 나오지 않고 마지막 종장에 아이고 하마터면 나 웃길 뻔했구나 라고 할 때 잠깐 나오는 거야. 의식하여 허둥대는 거 아님.
의식 안 하고 있어요. 얘. 워렁충창 인비곤비 천방지방 막 허둥대면서 갑니다. 다음 3번. 이미 보고 싶어요. 저녁밥까지 일찍 지어 먹은 건 맞죠? 그러면서도 감정을 억누르며 문지방에 앉아있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 같지 않은데 억누르면 문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으로 이러고 있겠어? 아니죠. 그리고 그것도 뭐 진지함도 이상한 것 같고. 다음 4번에 온다고 하고는 밤이 되도록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다가 그 감정을 애꿎은 주추들이 3대에게 돌리는 화자의 모습에 웃음 짓게 되면, 원망하다가 주추리 3대에게 뭐 원망을 돌렸다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아니 온다고 해놓고 어떻게 안 올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있어야 원망하다가 뭐 주추리 3대에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임을 원망하는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막 일찍 먹었어. 그리고 이제 막 언제 오나 막 이러고 있는 중에 탁 보고 벌써 왔나? 이렇게 갔다고.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워렁충창 신나서 뛰어갔다가 주추리 3대였음을 알고 멋쩍어 하는 모습에 웃음 짓게 되지만 얼마나 이미 보고 싶었으면 그랬겠나 하는 간절함은 공감할 수 있다. 네, 마지막 문제 25번. B를 바탕으로 다와라의 화자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B는 아까 여성과 관련한 사설시죠.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의 화자는 B에서 이게 여성이 행위의 주체일 때도 있고 행위를 하는 대상, 다른 관찰자에게 관찰당하는 대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의 화자는 행위의 주체다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행위의 주체인가? 다. 저녁밥 일찍 지어 먹고 막 이랬는데 날 속였구나.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여자죠. 행위의 주체네요. 라의 화자는 행위의 주체였다가 관찰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아이쿠. 화자가 행위의 주체였다가 말하는 사람, 행위의 주체였다가 관찰의 대상으로 나가 관찰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게 쉬운 말인가? 자,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요. 그와 관련해서 B 부분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관찰자적인 화자가 있고 여성이 있고 그 관찰자적인 화자의 시선을 통해 행위의 대상으로 그려지기도 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좀 전에 선지에서 나온 거는 화자가 행위의 주체였다가 관찰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했으니까 제대로 확인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어마님 뭐뭐 하지 마오 명령했어요. 그죠? 아주 반말한 건 아니지만 시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오. 무슨 며느리길래 이런 시댁 바싹 마르고 막 회초리 같고 막 뾰족한 이런 시댁 식구 사이에서 되게 힘들 텐데 하여튼 그 예쁜 며느리를 어디를 그리 싫어하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사람은 동일한 것 같고 화자가 동일하고 시어머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좀 전에 선지에서 나의 그렇게 말하는 화자가 관찰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했잖아요. 아니에요. 라의 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만 하고 있고 시어머님한테 자기가 무슨 누구한테 관찰당하는 대상으로 변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시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끝나요. 그래서 2번은 안 돼. 그 다음 3번. 다의 화자는 여성으로 라의 화자는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너무 단호한데요? 다의 화자는 여성인 것 같아요. 이게 여자와 관련된 내용이라 했고 그러면 거머히 뜻 보고 마구마구 손에 쥐고 막 뛰어갔던 그 나는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여성에 관한 사설 시조인데 화자가 남성인지는 남자가 누군가의 시어머니에게 아이고 그 시어머니 그러지 마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거 그냥 이웃집 여자나 혹은 며느리가 얘기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4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를 고발하고 있다. 아까 다작품.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남자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게 무슨 가부장적 권위야. 걔네 아직 결혼 안 했을지도 몰라요. 안 돼. 그다음에 5번. 다와 라의 화자 모두 비극적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비극적 상황? 아니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면 모르겠는데 오늘 온다 했거든. 그리고 이 여자가 그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일찍 밥 먹고 막 이렇게 기다리다가 막 자기 혼자 착각하고 막 바로 다음 장면에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극적 상황이라고 할 수 없음. 여기까지.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수고하셨고 아까 처음에 말했죠. 다음 시험에 좀 더 후회를 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 것들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